하나건설에서 한다고 하죠. 하나건설에서 한다고 하죠. 서울역 바로 위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2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착공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서울역 일대. 서울역 북쪽에다가, 개발하는 것들인데, 송파신도시. 지금 위례신도시죠? 옛날에 송파신도시였고. 여의도 쪽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이제 또, 발표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게 언제 자료냐면, 2009년도 초반 자료네요.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아시아의 맨하탄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했던 자료인데, 네, 뭐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는 뭐 금융이죠. 금융이죠. 뭐 이렇게 나왔고,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당시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이제 해놨었는데, 자, 이런 말이 나오네요. 2009년도 자료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 여의도에 여의도에 주거지역이 많이 있죠. 주거지구의 경우에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층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층수는 폐지, 용적률은 완화 해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되 이제 여의도 분들이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여의도 분들이 이 재건축 굉장히 많이 반대했던, 막 이렇게 집회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니,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는데 왜 주민들이 반대했을까? 일단은 기부 체납.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적인 용도의 땅을 서울시에 좀 내놔라. 서울시가 그걸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공적인데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네, 거기서 좀 막혔는데 지금도 후회하고 계시죠. 그때 그거를 받아들였다면은 지금 여의도는 아마 입주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시에 뭐 저기 뭐예요? 여기 뭐 동부이천동의 첼리투스 같은 것들이 당시에 그 콜을 따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콜을 받아서 뭐 50층 넘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분들은 당시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됐어. 그러면 지금 한강 내려다보는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에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잘 들어보세요. 저렇게 혜택을 주고 기부채납 이제 가져가는 거에서도 거부감을 띠고 반대했었는데, 이사대책은 내 땅 등기부등본 소유권이 LH로 바뀌거든요. 할까요? 기부채납도 반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초고층, 층수 폐지까지 얘기한 정책에 반대를 했는데, 이사대책에서 LH한테 내 땅 소유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우리 지주분들이? 제가 이 옛날 자료 보면서 바로 이사대책이 떠오르더라고요. 못 넘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 옛날 자료 보면서 옛날 일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여의도 재개발 시 공공용지 확보해서 외국인 학교, 그러니까 여의도저랑 용산, 동부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더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 짓고 건물만 꽉 차게 지으면 뭐합니까? 용산 분들, 여의도 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거기다 용적률 최대치를 찾아 먹어서 초고층 짓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개발 후를 생각하실 분들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생각을 하셔야 돼. 60층에다가 35층에 학교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학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밖에 모르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되고, 학교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여의도랑 뭐 용산 저기 하물며 용산 저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사업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들도 물론 거긴 땅이 있으니까 그러진 않겠지만은, 너무 최대 세대수, 최다 세대수, 최고 층수만 떠올리실 게 아니라 어설픈 강남한테도 비교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으시려면, 강남도 뭐 서열 등급이 다양하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학교를 많이 지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좋은 학교를.
용산은 유턴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옛날 생각이 나시는, 이 유턴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옛날 생각에 잠기시는 분들은 최소한 부동산밥을 십몇 년 드신 분이시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유턴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용산공원 주변이 있대. 서울숲 주변 뚝섬이 있대. 그러니까 강북. 그러니까 강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강북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네. 이렇게 강북에서 강남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내려가지 말고 유턴을 해서 올라간다. 되게 촌스럽죠? 네, 촌스럽죠? 이거 언제 계획이라 그랬죠? 이거 언제 계획이야? 이거 2008년도, 잠깐만, 이거 언제 계획이지? 2006년도네요. 2006년도 8월 달이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하고 한 달 후에 발표한 내용이네요. 일단은 강북부터 건드리셨네.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정책 행보가 서울시장 되고 나서 한 달 있다 발표한 이게 내용이네요. 용산이네, 바로. 뚝섬이고, 서울숲역이 있대고, 그래서 유치찬란하지만, 강북에서 강남 방향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리를 건너지 말고, 다시 유턴해서 강북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그래서 유턴 프로젝트예요, 이름이. 유턴한다, 그래서. 진짜 웃기네.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촌스럽네요. 그래서, 개발 거점 지역으로 용산민족공원, 뚝섬 서울숲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인 중대형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강북 지역의 뉴타운 사업 등을 재정비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 구릉지 일대 관리형 주거정비 활성화시키고 실개천 복원하고 공원을 확충시키고 강북 지역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게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취임하시고 한 달 있다 발표한 내용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계획의 내용도 중요한데 시점도 중요해요. 왜냐면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한 달 있다 발표한 내용이니까 유턴 프로젝트가. 제가 이게 오늘 목이 완전 갔네. 목이 안 좋아요.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 그래서 일종 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 등으로 인해서 규제로 인한 이 말 한마디로 정리되네요. 소규모 뭐라고요? 소규모 뭐예요? 불량 주택지 개발을 하겠다.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구릉지. 그래서 저희 와서 이런 분 계세요. 구릉지 아니고 다른 데는 없나요? 여러분, 구릉지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막말로 빌라를 살 때 우리가, 잠깐 아파트를 보시는 시각으로 자꾸 빌라 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빌라를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떤 개발 목적으로 보시는 거 맞잖아요. 구릉지라고 써있잖아요. 구릉지라고. 그리고, 소규모 불량 주택지인데, 구릉지의 슬럼화. 근데 이제 되게 모순적인 게, 알았어. 나도 개발 목적으로 빌라를 봐야지. 라고 시작하는데, 지하철역도 바로 앞에 있고, 옆에 학교도 있고, 길도 반듯하고, 평평한 그런 지역의 빌라를 찾게 되거든요. 개발 안 됩니다. 네, 개발 안 됩니다. 슬럼, 구릉지, 불량주택지, 일종주거지, 자연경관지구, 시가와 가는 지구, 이런 곳들의 강북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촉진할 계획이다. 여러분 작게 얘기해도 잘 들리시죠? 지금부터는 작게 얘기 안 하면 제가 이걸 못 이끌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작게 얘기합니다. 크게 들으세요, 그냥. 자, 그러니까 저런 곳들을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거는 누가 서울시장 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지 말아요. 이게 유턴이라는 소리예요. 유턴. 청계천 있고 한강 건너지 말고
은평, 아현, 용산민족공원, 남산 가운데 있고, 남산이 중심이네. 뚝섬, 서울숲역, 서울숲, 청량리, 도봉리야. 이렇게 강남 부럽지 않은 강북의 구릉지 낡은 동네들을 개발하겠다. 아현 뉴타운이 괜히 개발됐을까요? 은평은요? 또 저기 어디야? 청량리 있대는. 다 뉴턴 프로젝트에 한 자리 하는 애들이네. 그쵸? 멀쩡한 동네가 이 당시 2006년도에 여기서 멀쩡한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자꾸 아파트는 상관없어. 깨끗하고 평지 보세요. 근데 이런 동네 빌라 보러 다니신다고 하시면서 평지 찾는 분들은 빌라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모순되는 거야. 저희 회사도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만은 오피스텔을 지을 때 찾는 땅의 위치와 빌라를 지을 때 찾는 땅의 위치는 전혀 달라요. 빌라는 완전 험지죠, 험지. 비탈길에, 구릉지에, 도로 엉망에, 썩은 동네들만 보죠. 그런 동네가 아니면 빌라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오피스텔을 그냥 초역세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접근하는데, 옛날에 한남 뉴타운에 어떤 분이 물건 보고 와서 수도꼭지가 나이 같다,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한남 뉴타운에 물건을 보러 가셨는데 쾌적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못 사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기억나네요. 4배 올랐습니다. 4배가 올랐어요. 뉴턴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용산이 때 얘기도 나오고, 용산은 남산하고 한강 빼면 시체고 다시도. 그렇게 용산 지역은 또 이제 도심, 영등포 부도심, 강남이 있대. 이렇게 개발, 전략적 요충지라고 대놓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략적 요충지란 말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될까요, 안 될까요는 둘째 문제고, 안 됐지만은 2006년도 저때 대비 지금 여기 용산 땅값이 얼마가 뛰었습니까? 전략적 요충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네. 2009년도 10월 14일 자료네요. 이게 서남권 르네상스의 실행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6월 달에 서남권 르네상스 발표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서남부권의 이 중공업 지역들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성수동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 서남부, 아무튼 이 서남부권도 오 시장께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곳이거든요. 2006년 10월. 이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요, 이 지하 공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금 20 몇 년째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하 공간, 왜냐면 서울이라는 땅덩어리가 작고, 결국은 지상으로 못 끝낸다. 그래서 지하를 만들어야 된다. 지하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 것들의 내용인데, 시간 나실 때 이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연구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하 공간에 대한 그 연구 자료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2010년. 옛날에는 정말요, 여러분, 참 세월이 무색한 게, 이게 11년 전 강인데 이렇게 종이 지도를요, 이 가운데 A4 용지고 한 면 한 면 다 인쇄해서 이렇게 붙여요. 접어요. 이거 들고 다녔어. 네, 진짜 옛날 얘기죠. 그래서 지도 만드는 법 보여주려고 만든 지도를 이렇게 A4 용지 가운데 크게 보라고 놓고 찍었던 사진인데, 옛날엔 진짜 지금 스마트폰을 우리 막 어플도 많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걸 다 인쇄해서 스카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앞뒤로 다 붙이고 이제 접어서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관심 지역별로, 요거는 잠실일 때 지도네요. 웃기네요. 옛날 생각나네, 진짜.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2008년도 자료예요. 2007년도가 8년도, 2007년도 같다.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 동네 어딘 것 같습니까? 이 동네 어딘 것 같아요? 마포구 망원동이에요. 제 지도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렸던 강의예요. 2007년도 같습니다. 벌써 14년 전이네. 망원동은 망원 1동과 망원 2동으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지금 나뉘고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15년 전 강의인데 도움 되실 거예요. 이 망원동과 망원 1동, 망원 2동이 있는데 이 안에 제가 이제 나홀로 아파트 분포를 이렇게 지도에 좀 보니까 여기 옆에는 한강이죠, 한강. 여기는 한강이죠, 이제 한강. 분포를 보니까 분포 현황 딱 보니까 망원동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망원 1동만 될 것 같아서 망원동에 투자하실 분들은 망원 1동만 보세요 라고 했던 강의예요. 강의. 2007년도 강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긴 투자법 제가 이제 2008년도 11월 달에 썼던 책이에요. 요 책 내용 본문 잠깐만 볼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망원 1동과 합정동 일대가 개발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다. 중약. 그리고 망원동 중에서도 망원 1동을 지목한 이유는 망원 2동에 비하여 지역 내부에 신축 나홀로 아파트의 분포가 적고 지역 형태 또한 반듯하며 개발 가능 면적도 양호하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2008년도 11월달 출간했던 재개발 뉴타운 이기는 투자법에 들어간 본문 내용인데요. 요게 책이 출간되고 나서 딱 3개월 있다가 서울시가 2009년도 1월 19일 날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이라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역을 발표하는데 요렇게 합정동하고 망원 1동까지만 포함이 돼요. 물론 제 잘난 척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수강생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망원 2동 빠집니다, 당시에. 책이 한 석 달만 늦게 나왔어도 의미가 없는 문구가 될 뻔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망원동이 1동만 포함됐던 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 발표했던 자료 원본입니다. 자료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을 잠깐 보면 저는 이제 한강 자료가 이 옛날 자료인데 한강 자료가 좀 어떤 테마보다 좀 자료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새서울 우리 한강 기본계획이 이게 언제 발표한 거냐면은 2000년 12월 자료인데 이거는 고건서울시장 시절 자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 꽂혔어요. 그러면 한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내가 다 찾아내서 봐야 돼. 다 봐야 돼요. 싹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역대 서울시장들이 이 한강변을 어떤 식으로 서로 하고자 하셨는지를 그 역사와 흐름을 내가 다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7년도에 찾은 자료겠죠? 그래서 이제 2000년도 12월달 자료. 고건서울시장 시절 자료인데 이것도 요 한강에 관련된 작은 자료인데도 200페이지가 넘네. 2006년 9월 27일. 그러니까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2달 있다가 발표한 자료네요. 그 다음 달에 서울시장 복귀해봅시다. 한번 복귀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신 게 7월. 취임식이 7월 1일부터 서울시장 청사에 출근하신 거예요. 2006년 7월 1일 날. 그리고 8월 달에 그 강북 뉴턴 프로젝트를 발표하셨고, 바로 그 다음 달, 9월 달에 지금 요거를 발표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한강 르네상스의 시초가 되는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 좀 표시해놨는데, 뭐, 한강 하면은 다들 꼭 나오는 게 있죠. 뭐, 환경, 자연,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생태, 축,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박물관도 건립하겠다. 제가 이걸 보면 약간 확대 해석해서 오버했을 때 당시에 저는 뭘 유추했냐면은 박물관을 한강에 지어. 박물관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도를 봤어요. 지도를 보니까 잘 보세요. 지도 잠깐 볼까요, 지도? 한강변 지도를 이렇게 다시 쭉 보니까 한강변이라고 해서
한강에다가 박물관을 짓는다. 여러분, 한강변에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뭘 뜻하죠? 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단서를 보고서 계속 유출해 나가셔야 돼. 박물관을 짓겠대요. 지금 2006년도 9월달 자료입니다.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어디에 건립할까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저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론을 해 나가야 돼. 그럼 뭐예요? 한강변 얘기가 나오는데 박물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한강변에 짓겠죠, 박물관을. 근데 박물관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해. 그린벨트가 왜 나와? 그린벨트가 왜 나와, 김민영? 그게 아니라 한강 시민공원이라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고수부지, 코코바비티. 네, 옛날 분이신 것 같아요. 고수부지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네, 한강 시민공원, 그게 한강변 땅이죠, 그쵸? 그 땅이 있어야 뭐 박물관을 짓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 쭉 보니까 되게 웃긴 게, 한강변이라고 해서 다 한강 시민공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첫째, 여러분 숙제입니다. 스스로 보세요, 이거는. 한강변 지도를 놓고서 한강 시민공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려워. 그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당시에. 한강 시민공원이 있는 한강변은 축복받은 곳인 줄 아시라고. 네. 그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쵸? 한강 시민공원. 한강 시민공원도.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도에 간단히 잠깐 표시하면은, 여기 뚝섬 지구 끝나서 성수동부터 계속 없잖아요. 시민공원이 없어. 없다가 동비천동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그 다음에 소비천동 중간부터 또 없어. 없다가 저쪽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강 시민공원이 있는 한강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요, 공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시민공원을 뜻하고, 그 시민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거 자꾸 이렇게 늘어. 지금 이 문구를 가지고서 여러분 뭘 또 유추해낼 수 있죠? 뭘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뭘 유추해낼 수 있죠? 지금 우리 첫 번째 유추해낸 건 이겁니다. 한강 시민공원 부지가 있는 자리가 뭐가 들어서 박물관을 짓는다면 거기다 짓겠구나 라는 거 알았고, 두 번째, 박물관을 건립한다. 건립은 뭐라고요? 토지가 있어야 돼. 그 얘기 제가 첫 번째 한 거고, 두 번째, 박물관? 아니, 그러면 톡 하놓고 얘기했어. 박물관만 짓겠습니까? 먼 훗날? 뭐 짓겠죠? 면세점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네? 온갖 시설물들, 다른 말로 소비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제가 이렇게 계획 원본이나 발표 정책 원본을 볼 때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쇼핑에서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웃긴 건 한강변에 시민공원이 없는 곳에는 막말로 쇼핑 센터는 고사하고 박물관도 못 짓겠지.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공원이 위치한 곳들이 좋은 거라는 건 아시면 돼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또 2006년도 자료예요. 그 한강 시민공원뿐만 아니라 그 배후 지역까지 포괄하는, 여기서 제가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렇지. 그럼 한강변에서 밤에 그 한강변 배후 지역들 중에서 밤에 불이 꺼지고 깜깜하고 냄새까지 나면 더 좋다, 이렇게 강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 지역들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유도정비구역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리고 이 종합정비계획을 2007년 상반기까지 수립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저는 그래? 2007년 상반기 수립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7년도 상반기 수립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강에 완전 미쳐가지고 한강변에서 어디에 내가 초점 맞춰서 가야 되겠는지를 정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거 그림 진짜 크겠구나.
그냥 한강 르네상스가 한강의 어떤 녹지나 자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조금 그림이 크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요 문구에서 좀 힌트를 얻었고요. 이건 제가 일부러 글씨를 크게 해서 기억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이게 한강 르네상스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그 1차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한강 르네상스 2차 프로젝트 2007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축들을 뭐 정해 놓으셨고, 워터프루트 타운 조성이라 그래서 용산 정비창 부지, 그 다음에 마포 합정동의 당인리, 여의도, 상암, 마곡, 행당, 여기는 뭐 이제 그 마이스로 잠실 일대죠. 잠실과 삼성동에 일대 잡아놨었고, 다 잡은 대로 가는 거예요. 생뚱맞은 게 튀어나오는 데는 거의 없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일대고, 마곡은 뭐 워터프론트 타운, 그 다음에 잠실은 이 한전부지랑 잠실종합운동장을 연결시키는,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거 많이 보신 그림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한강 르네상스 본 계획 2009년도 1월 12일에 발표한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09년도 1월 19일 날 이 자료가 발표되면서 한강 일대가 한번 그냥 뒤집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집어졌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역시나 그 최초 계획이 맞았던 게 한강변만 개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르네상스는 연접 지역들, 전체 지역들에 대한 그림이 일단 잡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강을 가로막는 개발을 하지 말자. 통경축을 확보하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또 경인운하 얘기 나오고, 그렇게 되고, 당시에 전략정비구역 잠깐 볼까요? 한강변 일대 전체를 묶어놨고, 그 중에서 짙은 빨간색은 전략정비구역. 그러니까 이제 전략정비구역은 뭐였죠? 그냥 고층 개발하겠다는 소리고요. 고밀도 개발하겠다는 소리고, 이 옅은 빨간색은 유도정비구역이라 그래서 적절한 개발 규모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망원동, 합정동, 당산동, 양평동, 그 다음에 여의도,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 일대, 그 다음에 반포, 한강변 전체, 그 다음에 이제 9호선 위쪽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압구정 전체,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전체, 구이자양 일대, 잠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 잡았던 곳인데요. 그래서 짝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당산은 합정망원과 짝이 되고, 상암동은 마곡과, 용산은 여의도, 그 중에서 또 이제 국제업무지구는 여의도, 동부이천동 쪽과 서빙고동 일대는 반포, 압구정동은 성수, 이렇게 잡아줬죠. 짝을.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면은 높이 완화 구역이라 그래서 층수 제한 없음. 층수 제한 없음. 당시에 잠실, 압구정, 여의도가 층수 제한이 없던 높이 완화 구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구정이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서울시장 선거 물론 뚜껑 열어봐야지 알지만은 지지율이 한쪽으로 이제 기울다 보니까, 원래는 박빙이었으면 4월 8일부터 올랐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완전히 이게 기울다 보니까 거의 가정하에 신고가 거래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높이 유도 구역들은 당산, 합정, 이천동, 성수, 반포, 구이자양 일대는 최고 층수 50층 이내, 평균 층수는 30층, 뭐 이렇게 잡았었죠. 잡았었죠. 그래서 요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한강변 일대의 계획들을 한번 이렇게 잡았던 그런 중요한 페이지네요. 그래서 보면은 압구정 당시의 조감도네요. 구연대 쪽을 크니까 이제 반 나누고, 이쪽이 신현대 쪽이고, 미성 쪽은 왜 조감도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요렇게. 요 앞쪽은 기부 채납으로 공원을 만들 그런 생각이었죠. 공익적인 시설을요. 네. 저기서 부딪혔죠. 만약에 이걸 당시에 수용하셨다면, 압구정분들이 수용하셨다면은 지금쯤 뭐 입주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압구정 일대의 조감도였고, 그래서 가로막지 말고 높게 짓고 이렇게 뒤에서 한강을 볼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자. 성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전략정비도 여기가 이제 전략정비고 이 뒤에 요 색깔이 이제 중공업 지역, 산업 뉴타운이자 그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들어간 곳이죠. 그래서 성수 당시에도 다 띄고 좀 높게 짓자라는 취지였죠. 그래서 뭐 50층 내외로 잡고, 이촌지구랑 반포, 이촌 같은 경우도 이촌은 이제 아예 고층으로 올려주는 대신에 이렇게 용산공원에서 한강까지 오는 또 녹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두 개, 요쪽 대신 이렇게 확보하려면 높게 올려줘야 되겠죠. 여기가 서빙구동이 되고 여기가 이제 동부이천동이네요. 뒤에 용산공원, 앞에 한강시민공원, 앞에 한강. 이 요트. 서울시 도시개발계획 역사 잠깐 봐야 돼요. 2006년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발표했을 때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었고, 이게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그 도시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년을 목표로 수립합니다. 20년 목표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어디냐?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시면 안 돼. 도심 하나. 도심이 어디예요? 종로구랑 중구. 종로구랑 중구가 도심. 그 다음에 부도심이 5개래요. 용산, 강남,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영등포. 이게 5부도심이었어요. 5부도심. 그 다음에 뭐 11지역 중심이 있네요. 그래서 뭐 연신내, 뭐 상계, 망우 등등등인데, 여기서 재미난 건 이 당시에 이게 2006년도에 발표한 2006년 4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임기 막판에 발표한 자료인데, 이 당시에 무려 3군데 이렇게 표시한 거, 연신 이 전략 육성 중심지라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밑에 보이시죠? 왼쪽 밑에 보이시죠? 전략 육성 중심지라고 3군데를 지정해 놨는데, 그 3군데가 연신내, 상계, 망우 3군데인데, 이 3군데가 다 뭐다? 결국 이 GTX 예정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연신내, 불광, 창동, 상계, 망우. 웃기죠? 그러니까 GTX 예정 역사는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을 봤을 때 아주 오래전에 엄한 헛다리를 짚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 GTX 예정 역사는 나올 거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죠. 기본 계획을 똑바로 보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보다 보면은 다 뿌리뿌리 흩어져 있던 계획들이 내가 다 보고 나서 취합을 하시면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열쇠고리 연결된 것처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도 4월 달에 이제 이게 도시기본 계획이 여러분 5년에 한 번씩만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도시기본 계획은 뭐였어요? 2006년도 4월에 발표했잖아요. 딱 5년 되는 해 11년도 4월 달에 이제 오세훈표 도시기본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죠? 20년. 그러니까 제목이 뭐가 돼요? 11년도에 발표했으니까 뭐가 돼요? 2030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2006년도에 발표했으니까 뭐가 돼요? 2020이 되는 것이고, 20년 목표로 제가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2030인 거고, 이때는 바뀌어. 3핵, 3부핵, 8광역 중심지역으로 틀을 바꿔요. 우리 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1도심, 5부도심에 3광역 뭐 전략 육성지가 있었고, 오세훈표 도시기본계획에는
3핵, 3부핵, 8광역 중심인데 3핵이 어디예요? 도심, 강남, 여의도, 영등포가 3핵이고 3부핵은 어디예요? 용산, 청량리, 왕십리 또 똑같은 애들이에요. 상암, 수색, 3부핵. 그래서 요렇게 트라이앵글 나오고 요렇게 또 삼각형 나오죠. 근데 용산은 핵이 아니라 부핵이지만 왜 중요하다? 3핵 사이에 있는 부핵이니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 8광역 중심지 보면은, 8광역 중심지를 보게 되면은, 연신내 불광, 창동 상계, 망우, 천호길동, 문정 장지, 사당, 대림 가리봉, 마곡. 잘 보시고, 이 지역들 중에서 지금 10년이 딱 지난 상황인데 많이 발전하고 변한 곳이 있고 아직 옛날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곳들이 있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박원순표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이라고 또 이름을 바꾸시는데 서울플랜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14년도에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14년도에 3도심 7광역중심.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시장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틀이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자기가 추구하는 이 가치관이 다 있어요. 서울시장들마다. 3도심은 똑같아요. 종로랑 중구, 그 다음에 강남, 영등포, 여의도고, 그 다음에 3부획이 아니라 7광역중심인데 상암, 수색,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잠실, 가산, 대림, 마곡, 용산인데 방금 전에 봤던 11년도에 나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정리해놨는데 보여드릴게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오세훈 표 도시기본계획과 박원순 표 도시기본계획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거 첫 번째는 뭐다? 승격된 애들이 있다. 승격된 애들. 그러니까 진급이라 볼까요? 급수를 올려준 지역들이 있다. 어디냐? 창동 상계, 잠실, 가산 대림, 마곡을 승격을 시켜주고. 신규도 중요하겠죠. 신규. 당시에. 신규로 등장하지 않았던 곳인데 새로 편입시켜준 곳이 있다. 어디다? 동대문. 여기서 말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아니라 걔는 도심이에요. 동대문은 말 그대로 그냥 동대문역에 따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수, 그 다음에 수서 문정이 14년도 판에 끼어들게 돼요. 원래 걔네들이 존재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간파하셔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지막에 발표했던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내용들이었죠. 서울시 생활권 계획. 그래서 3도심, 7광역중심 등등등등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 많은 거점 지역들에 제가 이거 보면서 딱 두 마디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죠? 작년 5월달에 얘기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이거를 핸드폰 바탕화면에 까이든 컴퓨터 바탕화면에 까이든 일단은 자주 보셔라. 둘째,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곳은 함부로 접근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나서기 싫어. 그런 동네들은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네. 그렇게 여기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재테크 막 이렇게 막 덤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던 내용들이었죠. 도시기본계획. 지금 2040이 여러분 2040 서울플랜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조금 이제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좀 지연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든 박영선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허경영 서울시장이든 누가 당선이 된다면은 일단은 2040 서울플랜 발표에 있어서 많은 또 어떤 노선 약간 틀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옥수는 그 이제 금호의 같은 생활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옥수가 금호의 상위 지역이니까요. 그쵸? 자, 오늘 영상 길었네요. 옛날 자료만 보여드려도 뭐 어제 쭉 다 보니까 6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옛날 자료인데 아무튼 좀 키워드 정리해 보면은 마지막으로 판서 잠깐 할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이 부동산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강북을 빼놓을 순 없고요. 강북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뭐 지역들이 뭐 용산이라든지 용산공원, 이게 맞겠네요. 남산, 청계천,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구릉지라는 것도 있었고, 강북이라는 단어 속에서 등장했던 애들이고, 한강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죠. 한강이란 키워드 속에서는 일단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일단은 층수에 대해서, 그쵸,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구나. 물론 이 혜택을 그냥 주진 않아요. 공공에 입각한 부분도 일정 부분 취해야지만,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서울시랑 한강변 재건축 우리 단지들하고 이제 마찰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은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간에 그냥 무차별적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줄 건 주고, 또 공적으로 가져올 건 취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공공보다는 사실 이제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뭐 맡기겠다는 얘기들. 그리고 강북은 아니지만 비강남권에서 거론됐던 곳들이 서남권 르네상스라든지 또 동북권 르네상스라든지. 근데 사실 이 지역들이 다 뭐라고요? 노후됐고 낙후됐고 산업이 쇠퇴한 곳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을,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DNA는 뭐냐? 일단은 정비, 뉴에 입각한 걸 좋아하세요. 바꾸고 고치고 새로 아예 틀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쪽의 DNA를 정책적으로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좀 해석을 뭐 해볼 수 있겠고, 뭐 그렇게 뭐 보겠죠. 보겠죠. 보궐선거와 좀 빌면, 이게 작년, 원래는 영상은 이게 7월 27일 날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요 페이지만 제가 전 요로 판단했던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 분석 우리 95년도부터 쭉 다 봤었죠, 당시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다? 서울시장 선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거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중요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했던 영상에서 21년도에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은 몇 프로일 것이냐, 모르겠다. 물음표를 치게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거의 여당 쪽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나오려면은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됐을 때 거의 됐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50%인데 졌던 경우는 요 14년도 때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에 선거가 있던 특이사항 외에는 거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서울시장은 야당이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서울시장은 여당이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서울시장은 다시 야당이 되고, 요 틀에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과거 데이터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냥 저건 팩트에 입각한 데이터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06년도부터 과거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좀 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정책들이 제가 이제 원본을 집을 좀 뒤져야 돼. 찾아서. 과거 어딘가에 제 USB가 또 어디 있을 텐데, 그걸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드릴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고, 좀 중요한 데이터 몇 가지들은, 그래, 그건 좀 봅시다. 다른 이렇게, 그래, 좀 봅시다. 일단은, 선거 후에, 좀 봐서, 갈게요. 또, 괜히,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까봐 좀 조심스럽네요.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박윤선 서울시장도 만약에 과거 전 서울시장이셨다면은, 과거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 분만, 그런 거 봤고요. 오늘 뭡니까? 뭐예요? 토론회 했다고 하니까, 잘 시청하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우선시 여기는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을 우리가 잘 검증해 주는 게 민주 시민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스피드 상담, 한 열흘만 기다려주세요. 빠르면 일주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서 런칭을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잠깐 이제 어지러워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 여러분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박병찬이었고요.